안녕하세요, 책마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스메 소세키의 갱부입니다. 갱부는 절망하는 청년 속 복잡한 마음을 섬세하게 묘사한 소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줄거리만 길게 다룬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번민에 빠진 청년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가출을 한 청년은 자책합니다.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밖에 답이 없는 쓸모없는 몸이라고요. 명확한 단어를 쓰진 않지만 그는 삼각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이 정해져 있던 소녀와 그렇지 않은 두 소녀 사이의 관계가 가족들에게 알려지는데요. 이후 1년간 오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그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아무리 소통을 하려고 해도 넓혀지기만 한 오해의 간극으로 청년은 감정적이고 염세적으로 듭니다. 분하고 괴롭고 슬프고 화가 나면서 미안한, 그리고 세상이 싫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출은 좀 더 개인적이고 본질적이었습니다. 엉켜가는 문제 속에서 본 자신은 외부를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그 모습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에 초점을 둡니다. 자살과 자멸, 그리고 도망. 이렇게 세 선택지가 있었지만 자살은 두렵고 자멸은 가족에 피해가 갈 것을 생각해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달아나는 쪽을 선택합니다. 달아나면 남겨진 사람들은 편할 것이고 자기는 자신만 책임지면 되기 때문이었죠. 타들어가는 절망감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그것을 속에 꼭 간직한 채 청년은 가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중 청년은 조조라는 이름의 한 남자에게서 갱부로서 일해볼 것을 제안받습니다. 몸을 숨기기 위해서는 어둠으로의 길을 계속 가면 되었지만 그는 갑자기 현실과 타협을 합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을 나왔는데 그래도 죽지 않아도 되니 인적 없는 곳으로 가겠다고 마음이 바뀐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도 갱부로 전락하는 게 가출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이유로 남자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조조씨를 따라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 청년을 그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자책을 너무 해서 그런지 마땅한 요청이나 의견 제시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회고를 하면서야 조조씨가 자기와 같은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임을 눈치챘습니다. 청년은 돌아갈까 말까를 수없이 고민하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조조씨가 자신의 인격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속으로 불쾌해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청년은 조조씨만 의지하고 갱부 마을로 이동합니다. 갱에 도착한 청년은 홀로 남겨집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원했던 대로 혼자서 자신만 책임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장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입장을 담당하는 하라 고마츠키 씨는 청년이 호기심 때문에 애써 왔으니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 때문에 갱부가 되겠다고 하는 걸 알아차립니다. 이미 청년과 같이 남자에게 꿰여서 들어온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청년은 돌아갈 비용을 줄 테니 고려해보라는 하라 씨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를 내비칩니다. 하라 씨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받아들입니다. 성가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예고와 함께 말이죠. 청년은 갱부 숙소로 인도됩니다. 그곳에는 대기 중인 갱부들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있던 중에 갱부들이 거칠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보길래 저는 도쿄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갱부들은 청년이 서생이고 유흥을 하다가 쫓겨난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갱부 일을 견디지 못할 것이기에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비교적 진지하고 부드럽게 말을 하는 사람도 청년이 버티지 못할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청년은 모욕감에 대한 반작용인지 반드시 버텨서 세력을 얻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청년은 갱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 가지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수입쌀로 만든 식사였습니다.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기에 일본 쌀을 먹었던 청년에겐 입맛이 맞지 않았죠. 두 번째는 장례식 행렬이었습니다. 죽을 듯해서 가출한 청년이 갱에서의 진짜 죽음을 목격한 모습이었죠. 마지막은 잠자기에 불편한 숙소였습니다.
숙소는 매우 추웠지만 이불은 얼마 없었습니다. 있는 것마저도 더러웠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잠에 빠질 순간에 빈대가 그를 찔렀습니다. 나중에야 익숙해졌다고 하지만 아직 그의 소설 속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실제 갱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스라는 사람이 준비물을 챙겨주고 안내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냐는 하스 씨의 말에 청년은 들어갈 수 있고 말고요 라고 호기를 부립니다. 그는 좁고 낮고 잘 보이지 않는 길을 기어갔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가끔씩 마주치는 갱부들은 여전히 청년에게 돌아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갱의 맨 아래를 찍고 올라오는 길은 내려가는 것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당장 내일부터 갱부일을 할 걸 생각하니 청년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야 하고 정과 망치로 쳐야 하고 그러는 상상 속에서 청년은 잊고 있었던 전락한 자신을 의식합니다. 심지어 하스 씨는 먼저 사라졌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길 중간에서 청년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능력함에 대한 자각의 끝에서 살아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모순적이게도 그때야말로 청년은 죽음을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고향에서도 고려해봤지만 두렵기 때문에, 또한 멋들어진 곳이 아닌 장소에서 조속하게 죽는 건 피하겠다는 허영심 때문에 시도하지 않은 자살을요. 그렇지만 그 숭고한 결심은 다시 허영심에 굴복하고 맙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멋들어진 곳에서 죽자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청년은 정신없이 올라갑니다. 청년은 하스 씨를 다시 만났지만 또다시 그와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제는 완전히 혼자가 된 상황에서 청년은 한 갱부가 정을 내려치는 걸 발견합니다. 그 갱부도 청년을 발견합니다. 야스라는 이름의 갱부는 여태까지 섣불리 판단하고 조롱해온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소통하는 태도, 교육 수준, 식견, 한자어 등 갱부라고 믿기 힘든 사람이었죠. 그가 청년에게 해준 이야기의 내용도 여타 사람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야스 씨도 청년의 사정을 짐작하지만 책망하지 않고 동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들려줍니다.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그가 사회적으로 매장된 과정을 말이죠. 야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전락시키는 것은 큰 사건이야. 전락한 사람은 그만큼 해와 폐를 끼치지. 그에게는 전락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어. 하지만 자네는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게 좋아. 자네가 전락하는 건 자네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다네. 청년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야스 씨의 말을 들으며 그가 자신보다 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삶으로써 자신을 구원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야스 씨가 살아있기에 자신도 죽어서는 안 된다며 일단 갱부가 된 뒤에 나중 일을 생각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다시 지상으로 올라온 청년은 입장을 담당하는 하라 씨와 만납니다.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하라 씨에게 청년은 갱부로 있을 것임을 알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야스 씨에게도 최종 결정을 알립니다. 야스 씨는 아쉬워하면서도 오래 있지는 말라는 조언을 남깁니다. 이제 청년 앞에는 신체 검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로부터 기관지염을 진단받은 청년은 그래도 남겠다며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며 각오를 남깁니다. 입장을 담당하는 하라 씨는 장부 적는 일을 제안합니다. 적은 월급이라도 충분하게 여기면서 청년은 일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을 경멸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청년은 입맛에 맞지 않던 밥을 먹고 빈대에게 물리면서도 더 전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 이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5개월 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갱부는 이렇게 끝났는데요. 책에 대한 멋대로 리뷰한 내용은 다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멋대로 책 읽는 책마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